하즈뉴스. 인천 항구 참사. 컨테이너 안에서 18명의 불법 체류자 시신 발견. 미립국 조직 연루 의혹. 2025년 3월 18일 새벽 4시 27분. 인천항 7부두 회색 안개가 짙게 깔린 그곳에서 한 경비원의 무전이 울렸다. 본부, 여기는 7구역. 수상한 컨테이너가 있습니다. 문틈에서 이상한 냄새가 납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아무도 몰랐다. 그 한마디가 대한민국 전역을 뒤흔들 사건의 시작이 될 줄은. 경비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녹슨 컨테이너 하나가 홀로 묵묵히 서 있었다. 외부에는 냉동 수산물이라는 스티커가 붙어 있었지만 내부 온도 조절 장치는 꺼져 있었다. 문손잡이를 잡은 순간 역겨운 냄새가 콧속을 찔렀다. 이건 썩은 냄새야. 경비대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다. 30분 후 인천해양경찰청 강력팀이 현장에 도착했다. 문이 조심스레 열렸고 그 안에서 나온 것은 냉동고기가 아니라 18구의 시신이었다. 시신들은 겹겹이 쌓인 채 서로의 몸을 감싸 안고 있었다. 어떤 이의 얼굴은 공포로 일그러져 있었고 어떤 이는 무릎을 꿇은 채 손을 뻗은 상태로 얼어붙어 있었다. 공기 중에는 암모니아와 부패 냄새가 뒤섞여 있었고 일부 시신에서는 서류와 핸드폰 파편이 함께 발견되었다. 형사 박도윤은 조심스럽게 장갑을 낀 손으로 한 남자의 주머니를 뒤졌다. 그 안에는 찢어진 여권 조각 하나가 들어있었다. Republic of the Philippines. 다른 시신에서는 중국, 베트남, 태국의 여권 잔해가 나왔다. 모두 출국 기록이 없는 사람들, 불법 체류자였다. 새벽에 인천항은 곧 경찰차와 언론 차량으로 가득 찼다. 기자들의 카메라 셔터가 번쩍이는 사이 형사들은 그 컨테이너 안의 냄새를 잊지 못했다. 피와 썩은 땀, 그리고 절망이 뒤섞인 냄새. 18명 전원 사망 확인. 국과수 감식반의 보고가 이어졌다. 사인은 질식사로 추정됩니다. 내부 산소 농도가 3% 이하였습니다. 누군가 밖에서 문을 용접으로 막은 흔적이 있습니다. 형사 박도윤의 손끝이 떨렸다. 문을 막았다고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예, 그리고 감식관이 고개를 들었다. 내부 카메라가 있었습니다. 녹화된 상태로. 그 말을 듣는 순간 박도윤의 등골에 차가운 한기가 스쳤다. 누군가는 이들의 죽음을 기록하고 있었다. 본청으로 이송된 영상 파일은 37분 42초. 그 안에는 사람들이 어둠 속에서 울부짖고 있었다. 문 열어줘, 제발. 숨이 안 쉬어져. 카메라를 향해 달려드는 남자의 눈동자가 클로즈업 되었다. 그리고 화면 한쪽 미세하게 잡힌 그림자. 검은 마스크를 쓴 누군가가 밖에서 문을 닫는 장면. 영상이 끝나는 순간 회의실 안의 공기는 얼어붙었다. 수사본부는 즉시 특별수사팀을 구성했다. 이건 단순한 미립국 사고가 아닙니다. 누군가 이들을 가둬 죽였어요. 박도윤은 화면을 다시 돌려보다가 한 가지 세부사항에 멈췄다. 컨테이너 내부 벽에 희미하게 적힌 붉은 글씨. 영문으로 쓰여 있었다. Phase 1 Complete. 그 문장을 본 순간 그의 머릿속에 해운대 사건이 스쳐갔다. Phase 2. 집단 반응 관찰 완료. 다음 단계는 소규모, 그리고 선택적. 지난달 전국을 뒤흔든 부산 해운대 독살 사건의 메모였다. 설마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놈이 아직 살아있는 건가? 밤이 깊어갈수록 항구의 불빛은 더욱 붉게 물들었다. 그날 이후 인천항은 완전히 봉쇄되었다. 경찰은 미립국 루트를 조사하기 위해 CCTV, 위성항로, 선박기로까지 총동원했다. 하지만 컨테이너의 출처는
어디에도 기록이 없었다. 마치 유령 선박이 항구를 드나든 것처럼. 그리고 다음 날 새벽 또 다른 항구 평택항에서 한 통의 신고가 들어왔다. 냄새가 납니다. 컨테이너에서 사람 손 같은 게 보여요. 박도윤은 무정이를 움켜쥐었다. 모든 인원을 평택으로 이동시켜. 이건 끝나지 않았어. 평택항은 새벽부터 폭우가 쏟아지고 있었다. 검은 파도가 부두를 때릴 때마다 경찰차의 경광등 불빛이 받아 위로 흩어졌다. 형사 박도윤은 젖은 코트를 움켜쥔 채 폐컨테이너 쪽으로 달려갔다. 현장에 있던 형사 한 명이 무겁게 입을 열었다. 도윤 형, 이번에도 똑같아요. 냄새, 구조, 그리고... 그는 손전등을 비추며 말을 멈췄다. 안에 사람 있습니다. 문이 열리자 찬 공기 대신 역한 피비린내가 터져 나왔다. 안쪽에는 2개의 철제 의자와 구속용 쇠사슬이 매달려 있었다. 그리고 바닥엔 핏물이 말라붙은 흔적. 누군가 이곳에서 오랫동안 고통받다가 죽은 것이 분명했다. 그때 감식반이 들고 나온 비닐 봉지 안에는 USB 메모리 하나가 있었다. 이게 뭐죠? 컨테이너 내부 조명 장치 뒤에 붙어 있었습니다. 누가 일부러 숨겨둔 것 같아요. 본청으로 복귀한 뒤 사이버 수사팀이 USB를 분석했다. 화면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로고가 떠올랐다. 블랙웨이브. 이내 영상이 재생되었고 영어와 한국어가 섞인 음성이 흘러나왔다. Phase 2 complete. Human limits confirmed. The next shipment will begin soon. 그 목소리는 기계음처럼 변조되어 있었지만 어딘가 인간의 숨결이 섞여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 장면. 지도 위에 붉은 점이 찍혔다. 인천항, 평택항, 그리고 부산. 세 지점이 하나의 삼각형을 이루고 있었다. 박도윤은 숨을 삼켰다. 이건 단순한 미립국 루트가 아니야. 이건 실험이야. 사건이 터진 지 이틀째. 경찰청은 공식적으로 국제 미립국 조직 관련 집단 사망 사건으로 수사를 전환했다. 하지만 언론은 이미 다른 이름을 붙였다. 인천항 컨테이너 참사, 블랙웨이브 사건. 며칠 뒤 박도윤은 국정원 연락을 받았다. 비밀리에 그와 접선한 요원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인신매매가 아닙니다. 블랙웨이브는 사람을 실험용으로 사용하는 조직입니다. 실험? 네. 미립국자들을 모집해 컨테이너 내부에서 생존 실험을 진행합니다. 산소, 식량, 공포. 인간이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를 데이터로 측정하죠. 그걸 왜? 돈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 데이터를 암시장에 판매합니다. 군사기관, 극단적 생존연구소, 심지어 다국적 기업까지. 인간의 한계를 돈으로 거래하는 시대입니다. 박도윤은 손끝이 얼어붙는 느낌을 받았다. 그때 국정원 요원이 덧붙였다. 그 조직의 두목은 한국인입니다. 코드네임 제로. 그는 이전에 부산 해운대 독살 사건에서도 이름이 언급됐던 인물이에요. 순간 도윤의 뇌리에 지난달 그 사건의 현장 사진이 스쳤다. 12명의 대학생이 독살된 오피스텔. 그 벽에도 같은 문구가 남아있었다. Phase 1. Behavior under control. 그가 다시 움직이고 있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인천과 평택 두 항구에서 실험을 끝냈다면 다음은 서울일 겁니다. 그날 밤 도윤은 경찰청 빌딩 옥상에서 담배를 꺼냈다. 비에 젖은 불빛이 번지고 도시의 소음이 멀리서 들렸다. 그의 휴대폰으로 한 통의 익명 메시지가 도착했다. 그만두세요, 박 형사. 블랙웨이브는 당신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 순간 그의 등 뒤에서 발자국 소리가 났다.
그는 반사적으로 권총을 꺼내 뒤돌았다. 하지만 아무도 없었다. 대신 벽면에 핏빛 글씨가 쓰여 있었다. Phase 3. The Hunter becomes the hunted. 다음 날 새벽 평택항 인근 CCTV에서 검은 밴 한 대가 포착되었다. 운전자는 마스크를 쓴 남자, 차량 뒷좌석엔 냉동용 컨테이너 미니박스가 실려 있었다. 경찰이 추적을 시작했지만 차량은 중간에 한강 다리 위에서 사라졌다. 그 순간 전국의 모든 항만이 봉쇄되었다. 그러나 그날 밤 11시 50분 서울 강서구의 한 창고에서 폭발이 일어났다. 소방대가 도착했을 때 불길 속에서 검은 파도 문양이 새겨진 깃발이 천천히 타들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 잿더미 속에서 발견된 또 하나의 메시지. Phase 3 시작된다. 사건은 더 이상 항구에만 머물지 않았다. 서울, 대전, 대구에서 동시에 실종 사건이 연쇄적으로 발생하기 시작했다. 모두 외국인 노동자, 모두 출입국지로 이 없는 사람들. 그들의 흔적 마지막엔 언제나 하나의 표식이 있었다. 블랙 웨이브. 박도윤은 책상 위에 수사 기록을 덮으며 낮게 중얼거렸다. 이건 단순한 범죄가 아니야. 이건 실험이야. 인간의 공포를 이용한. 창밖에 빗방울이 떨어지는 소리 사이로 무정이가 울렸다. 박 팀장님,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서울 구로의 폐공장 지하에서 컨테이너를 발견했습니다. 그의 눈빛이 번쩍였다. 모든 팀 이동해. 이번엔 끝을 본다. 그러나 그 폐공장으로 향하는 도윤의 차량 뒤를 어둠 속에 검은 밴이 조용히 따라붙고 있었다. 운전석 안 마스크를 쓴 남자가 미소 지었다. Phase 3, ready. 구로 산업단지의 한 폐공장은 겉보기엔 그냥 버려진 창고였다. 벽엔 낡은 포스터가 찢겨 붙어 있고 출입문엔 녹슨 자물쇠가 달려 있었다. 그러나 박도윤은 직감했다. 여기가 맞다. 냄새가 똑같아. 그의 코를 찌르는 건 녹슨 철과 피, 그리고 부패한 시체에서만 나는 특유의 단내였다. 형사 3명이 조심스레 안으로 들어갔다. 손전등 불빛이 공기를 가르며 벽을 스쳤다. 천장에 매달린 CCTV 렌즈가 그들을 향해 미세하게 움직였다. 순간 철문이 자동으로 철컥 잠기며 닫혔다. 문이 닫혔어. 도윤 형, 나가는 문이. 그때 천장 스피커에서 기계음이 울렸다. 환영합니다. Phase 3 시작. 벽면의 조명이 붉게 켜지더니 바닥이 천천히 갈라졌다. 아래로 내려가는 엘리베이터가 있었다. 그 안엔 피가 마른 흔적과 손톱 자국이 가득했다. 도윤은 총을 꺼내 들고 낮게 말했다. 내려간다. 이번엔 놈들의 심장부야.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자 곧이어 어둠과 함께 불쾌한 진동이 울렸다. 서서히 열린 지하의 문 안쪽 도윤은 숨을 삼켰다. 그곳은 컨테이너 지하 연구소였다. 수십 개의 투명한 캡슐 안에 인간들이 누워 있었다. 눈은 감겨 있고 피부는 창백했다. 각자의 몸에는 전극과 호흡관이 연결되어 있었고 머리 위에 스크린엔 생체 신호가 깜빡였다. 이게 사람이라고. 조명 아래 흰 가운을 입은 남자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얼굴은 절반이 타버린 흉터로 덮여 있었다. 그리고 가운 가슴팍에는 제로라는 이름표가 달려 있었다. 박 형사님, 드디어 만났군요. 네가 제로냐? 그렇습니다. 당신은 나를 막으러 온 거겠죠.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그는 스크린을 가리켰다. 영상 속에는 인천항, 평택항, 그리고 지금 구로의 모습이 동시에 비쳤다. 우린 인간이 공포를 얼마나 견딜 수 있는지 실험합니다.
산소를 줄이고 빛을 끄고 소리를 통제하고 그리고 마지막엔 희망을 끊죠. 도윤은 분노를 억누르며 총을 들었다. 그게 실험이야. 그건 살인이다. 살인? 아니요. 세상은 이미 실험실입니다. 당신도 지금 내 데이터의 일부가 됐어요. 순간 캡슐 안에 한 여성이 눈을 떴다. 그리고 고통스럽게 입을 벌리며 속삭였다. 도와줘요. 그녀의 손끝이 유리에 부딪히는 순간 경보음이 울렸다. 실험체 13번 각성 상태 진입. 제로는 미소 지었다. 보시죠 형사님. 공포는 가장 순수한 데이터입니다. 그가 버튼을 누르자 캡슐 내부가 순식간에 물로 채워졌다. 여성의 몸이 경련하듯 떨리며 공기가 빠져나가는 소리가 들렸다. 도윤은 총을 쏘았다. 탕! 유리가 깨지고 물이 쏟아졌다. 그는 여성을 끌어냈지만 그녀는 이미 의식을 잃은 채였다. 미쳤군. 넌 인간이 아니야. 맞아요. 난 인간의 실패작에서 태어났으니까. 제로는 자신의 목덜미를 보여줬다. 거기엔 숫자가 새겨져 있었다. 전전. 난 첫 번째 실험체였죠. 정부가 만들었어요. 인간을 통제 가능한 생명체로 바꾸려던 프로젝트. 그게 실패한 뒤 그들은 날 버렸어요. 그래서 난 새로운 세상을 만들기로 했죠. 인간이 인간을 실험하는 세상. 도윤은 이를 악물고 방아쇠를 당겼다. 하지만 총알은 유리벽에 튕겨나갔다. 순간 바닥에서 가스가 분출되었다. 그는 숨을 몰아쉬며 바닥에 쓰러졌다. 페이스 3 종료. 페이스 4 감시자의 실험 시작. 제로의 목소리가 멀어지며 희미하게 들렸다. 마지막으로 도윤이 본 것은 붉은 경광등 속에서 깜빡이는 블랙웨이브 로고였다. 몇 시간 뒤 구로 공장은 폭발했다. 그리고 뉴스 속보가 떴다. 구로 공장 폭발로 형사 4명 실종. 생존자는 단 한 명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날 새벽 국정원 서버에는 미확인 데이터가 하나 업로드되었다. 파일 이름 페이스 4 Observer 1X. 그 파일 안에는 박도윤의 생체 신호가 실시간으로 기록되고 있었다. 기계음이 귓가를 찔렀다. 생체 반응 정상화, 실험체 공건선, 각성 단계 진입. 박도윤은 숨을 헐떡이며 눈을 떴다. 머리가 깨질 듯 아팠고 사방은 차갑고 희미한 불빛으로 뒤덮여 있었다. 몸을 움직이려 했지만 손목과 발목이 금속 구속구에 묶여 있었다. 숨을 쉴 때마다 코끝엔 소독약 냄새와 피비린내가 뒤섞였다. 그는 희미하게 중얼거렸다. 여긴 어디지? 벽에 걸린 스크린이 켜지더니 익숙한 로고가 나타났다. 블랙웨이브. 그리고 스피커에서 제로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축하합니다, 박 형사. 당신은 이제 실험체 공무원입니다. 네가 나를 죽였잖아. 아니요, 살려뒀죠. 우린 언제나 좋은 데이터를 원하니까. 천천히 불빛이 밝아지며 주변이 드러났다. 그곳은 거대한 원형 실험실이었다. 중앙에는 물이 반쯤 차오른 유리통들이 줄지어 있었고 그 안에는 다른 실험체들이 숨을 헐떡이며 떠 있었다. 그들의 얼굴엔 산소 마스크가 붙어 있었지만 눈은 모두 뜬 채였다. 페이스 4는 감시자의 단계입니다. 당신은 지금 2가지 실험에 동시에 참가하고 있어요. 하나는 생존, 다른 하나는 진실. 박도윤은 몸부림쳤다. 날 풀어. 이건 불법이야. 법이라니. 그건 인간이 만든 장난감이죠. 제로는 카메라에 다가와 웃었다. 이제 당신은 인간이 아니라 변수예요. 당신이 얼마나 버티는지가 다음 세상을 결정할 거니까. 순간 천장에서 강한 빛이 쏟아졌고
금속 구속구가 풀렸다. 그와 동시에 실험실의 문이 열렸다. 스피커에서 음성이 흘렀다. 생존 테스트 시작. 제한 시간 10분. 목표 출구를 찾아라. 도윤은 본능적으로 달렸다. 그러나 바닥의 물은 점점 피로 변해갔고 벽에서는 다른 실험체들의 손이 튀어나와 그를 붙잡았다. 가지마. 여긴 나가면 안 돼. 살고 싶어도 못 나가. 그들의 손길은 차갑고 끈적했다. 도윤은 소리쳤다. 난 형사다. 인간이야. 이건 미친 짓이야. 하지만 천장에 달린 스피커가 조용히 대답했다. 형사, 인간, 그건 당신이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순간 경보음이 울렸다. 바닥이 갈라지며 아래쪽에서 거대한 유리통이 올라왔다. 안에는 피투성이 상태의 자신의 복제체가 누워 있었다. 눈을 뜬 복제체가 천천히 웃었다. 같은 얼굴, 같은 기억. 이제 누가 진짜일까요? 도윤은 총을 꺼내 복제체를 겨눴다. 꺼져. 네가 진짜 괴물이야. 아니요. 난 당신이 만든 괴물이에요. 총성이 울렸다. 유리가 산산조각나며 피가 튀었다. 그러나 스크린 위에는 새로운 문구가 떴다. 실험체 공고공전 2차 각성 완료. 데이터 수집 중. 숨을 몰아쉬며 무릎을 꿇은 도윤은 주변의 벽을 바라봤다. 그곳에는 수백 개의 눈이 박혀 있었다. 모두 CCTV 렌즈였다. 그는 깨달았다. 이 실험은 탈출이 목적이 아니었다. 그의 공포 그 자체가 데이터였다. 벽의 스피커가 마지막으로 말했다. 좋아요. 페이스 5로 넘어갑시다. 박 형사. 바닥의 금속판이 흔들리며 갈라졌고 붉은 액체가 끓어오르듯 솟아올랐다. 도윤은 절규했다. 멈춰. 그러나 화면은 그 순간 정지되었다. 모든 소리가 사라졌고 오직 제로의 숨소리만이 들렸다. 당신의 두려움, 이제 세상이 볼 차례입니다. 눈을 떴을 때 세상은 붉었다. 모든 벽이 피에 젖어 있었고 바닥은 미묘하게 흔들렸다. 멀리서 들려오는 기계음, 심장 박동처럼 일정하게 울리는 소리. 박도윤은 무릎을 짚으며 일어났다. 숨이 무겁게 내려앉았다. 여긴 또 어디야? 천천히 고개를 들자 거대한 원형 공간 중앙에 제로가 서 있었다. 그의 흰 가운은 피로 물들어 있었고 얼굴은 더 이상 가면으로 가려지지 않았다. 피부의 절반은 기계로 대체되어 있었다. 어서 오십시오. 실험체 공고문전. 드디어 마지막 단계입니다. 끝내겠다는 뜻이라면 그래, 나도 준비돼 있어. 제로가 미소 지었다. 좋아요. 그럼 보여주세요. 인간이 가진 마지막 공포의 형태를. 그 순간 실험실 벽이 열리며 수십 개의 튜브가 터졌다. 안에서 인간과 기계가 뒤섞인 괴물들이 기어나왔다. 그들은 모두 박도윤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 이건 뭐야? 나라고. 맞아요. 당신의 기억과 분노, 두려움을 복제한 결과물입니다. 당신이 싸울 상대는 바로 당신 자신이죠. 괴물들이 동시에 비명을 지르며 달려들었다. 도윤은 총을 쏘았다. 탕, 탕, 탕. 피와 전선이 뒤섞여 튀었다. 그의 팔이 긁히고 어깨가 찢어졌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나를 실험하려 했다면 그 결과를 직접 봐. 그는 벽 쪽으로 달려가 유리 제어판을 부쉈다. 경보가 울리고 붉은 불빛이 깜빡였다. 보안 시스템 해제, 셀프 파괴 모드 가동. 제로가 외쳤다. 멈춰, 그건, 이 실험은 이제 끝이야. 바닥의 금속판이 뜨거워지고 액체 질소가 새어나왔다. 폭발 전 60초.
도윤은 피투성이가 된 채 제로 앞에 섰다. 왜 이런 짓을 했지? 왜 사람을... 제로는 웃으며 속삭였다. 당신이 알다시피 인간은 언제나 공포 속에서 진화하니까. 그럼 넌 진화의 끝을 보게 될 거야. 도윤은 총구를 제로의 이마에 대고 방가쇠를 당겼다. 탕! 총성이 터지자 동시에 시스템이 폭발했다. 불길이 솟아오르고 모든 기계가 뒤틀렸다. 피, 불, 쇠 조각이 섞여 공중으로 흩날렸다. 제로는 쓰러지며 피식 웃었다. 페이스 5, 성공. 그의 몸이 폭발 속으로 삼켜졌다. 정적, 불타는 냄새, 그리고 박도윤의 숨소리. 그는 무너진 기계더미 속에서 간신히 몸을 일으켰다. 온몸에 상처투성이었지만 눈빛만큼은 살아있었다. 그러나 그 순간 붉은 불빛 사이로 작은 모니터 하나가 깜빡였다. 화면에 텍스트가 떠올랐다. 실험체 공무전 생존 확인. 데이터 전송 중. 페이스 6 인류 업로드 시작. 도윤의 얼굴이 화면에 비쳤다. 그리고 그가 들고 있는 총이 천천히 떨렸다. 아직 끝나지 않았군. 그는 마지막 남은 힘으로 벽의 버튼을 눌렀다. 순간 거대한 불기둥이 솟구치며 지하 전체가 붉은 빛에 잠겼다. 모든 데이터, 모든 실험체, 모든 기록이 피와 불 속에서 사라졌다. 다음 날 아침 인천항 근처 바다에서 한 남자가 구조되었다. 신원 미상, 전신에 화상, 기억 상실. 의료진은 그의 팔에서 이상한 문신을 발견했다. 전전, 뉴스는 그를 유일한 생존자라고 보도했다. 하지만 방송이 끝난 뒤 방송국 서버의 화면이 갑자기 깜빡였다. 모니터에는 짧은 문장이 떴다. Black Wave, Phase 6, The Data Lives. 그리고 정적. 끝없이 이어지는 파도 소리만 남았다. 끝.